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왔네요. 화면이 왜 맨날 이러지? 반갑습니다. 자, 10시네요. 예. 자, 이제 몇 분가? 6분가요? 예, 굿모닝 작전 6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우신이고요. 시장이 오늘 좀 많이 밀리죠? 많이 밀리고, 다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다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도 오늘 아침 시장 보고, 그러니까 시장 보기 전에 미시장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뺐어?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좀 뺄 거란 생각을 그래도 하면서 보던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밀어가지고, 조금 저도 놀라기는 했는데, 일단 오전장 보면서 생각들도 좀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시황 얘기 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비슷합니다. 예. 뭐 비슷한 경로로 아직까지는 좀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얘기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이게 찌글찌글해가지고. 예. 잠깐만요. 뭐 때문에 이럴까?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아무튼 진행할게요. 자, 지금 지수 현재 선물은 21포인트가 하락을 해 있습니다. 21포인트가 빠져 있고. 저는 박사님이 아니고요. 예. 앞에 이제 박사님이 하셨나 보다. 앞으로 당겨서 보십시오. 앞으로 당겨서 보시고. 자, 지수 현재 선물이 21포인트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뭐라고 했냐면요. 뭐 똑같은 얘기 또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좀 이야기를 드리면, 자, 지수가 이 고점을 넘기더라도 빼면서 시간을 보낼 거다. 1번 제일 좋은 시나리오. 아이고, 이거 뭐야. 예, 그리고 지수가 뭐 이러면서 수렴 형태로 갈 거다. 이게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 최악은 지수가 하락 채널을 형성하면서 움직이다가 어떤 분기점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올 거다. 그게 이제 제일 베어 시나리오인데 지금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죠. 예.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고, 제가 이 저점 어설프다라는 표현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요거 때문에 반등한 거거든요. 요건 좀 어설퍼요, 자리가. 그래서 확인했다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어설픈 자리였다, 애초에. 근데 여기서 반등한 이유가 결국 이제 엔비디아로 이제 이 전저점 인식하고 반등하고 엔비디아로 갭상승 나온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기껏해야 1박 2일이다. 바로 다 밀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변동성이 커요. 올릴 때도 그렇고 뺄 때도 그렇고 변동성이 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오늘은 저는 주식 팔 날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결론 좀 이야기 드리면, 오늘은 주식 매도하는 날 아닙니다.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럼 사야 하는 날인가요? 뭐 이런데. 저는 다음 주에, 사실 오늘부터도 종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나눠 산다는 접근,
요게 제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 기술적인 부분만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지수로 보면요, 저는 오늘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그나마 하나가 있는 게 굳이 찾자면 코스닥입니다.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코스닥은 이미 요 11월 고점에서 요 하락 채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채널의 하단을 사실은 이틀 전에 봤어요. 저점으로, 장중 저점으로 살짝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기준선까지 반등하고 되밀렸잖아요. 근데 오늘 되밀리는 자리가 이틀 전 저점을 이탈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추후 움직임에 따라서 이미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코스닥은 이미 이번 파동에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저점이라고 확신을까지 못하는 이유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이 저점 이탈 안 된다?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라오지 않더라도. 저는 박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락 채널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이미 드렸을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지수 설명할 때 이번 주 들어서 제가 엊그저께는 아파가지고 못했고, 어제도 그랬고 3일 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 했어요. 제가 3일 전에 찝찝하다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제가 시장 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안 하는데, 제가 3일 전에 처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날 찝찝하다. 어제 반등? 글쎄요, 또 되밀릴 거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계속 같은 논조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날 처음 찝찝하다는 표현을 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린 게, 저는 박스를 보고 있지 않아요. 응? 박스를 보고 있지 않고 이걸 보고 있어요. 채널 하락을 보고 있었어요. 채널 하락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이날 찝찝했을까요? 이 시나리오가 깨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시나리오도 깨졌기 때문에 이날 이날 오전에 제가 찝찝하다고 했죠. 이렇게 깨질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뭔가 계속 찝찝했는데 실제로 깨졌고, 근데 또 뺐다가 돌리니까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저점 확인 안 됐다라는 표현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레벨은 더 떨어지더라도 팔자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서 파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팔아봐야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지수예요. 제가 3,800은 볼 거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이 채널 때문에 사실 그랬던 건데, 여전히 생각은 비슷한데, 그냥 시원하게 갔다가 밑꼬리 씩 달아주면은 저는 바닥이라고도 볼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일정이 뭔가 아직은 확인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은 이 하단까지 확인은 안 된 상태고요. 다만 이 채널 보시면요, 요런 채널이 하나 또 있어요. 요런 채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럼 향후 어떻게 될 것 같냐면요, 일단은 저는 요 채널 하단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라는 판단은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 포인트가 대략 3,800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저는 이제 제 딴에는 찌글찌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저는 찌글찌글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계속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하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해도 계속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뇌리에 박힐 테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오늘 하락에서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하락은 뭐 공간이 얼마 없는데요. 여기 깨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깨질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조심해야죠, 이럴 때. 왜냐면 여기서는 이 밑에까지만 가도 이게 폭이 크니까. 근데 여기는 폭이 큰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매도를 할 필요가 딱히 없죠. 딱히 없고, 제가 아마 그 와우 HT에서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보여드렸을 텐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잠깐만, 이거 종목이 나오니까 안 되겠구나. 요거 보여드리겠다. 자, 보여드리면, 보세요. 아이고, 줌으로 당겨서 볼게요. 근데 시청자 수가 되게 적다. 800명 밖에 안 되네. 원래 장 빠지는 날 많은데. 자, 이게 이날 저점 찍었던 날이거든요. 이틀 전에. 11월 5일 기록했던 전저점 수준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반등 나오더라도 저점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주식이 많은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주식을 일부라도 줄이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틀 전에 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시황 관련된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것도 이틀 전에, 이거는 3일 전에, 요건 이제 이틀 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시장이 긍정 반응을 하면 지수는 주가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할 것. 부정 반응을 하면 오히려 저는 바로 저점 확인하고 저점이 나올 거라고 봤어요. 사실 거꾸로. 큰 박스 3,800, 4,200. 하방 확인이 필요하다.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매기는 반도체보단 다른 섹터로 순환. 지수 역시 지금은 올라갈 때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시장. 언제든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을 단기로는 가지면서 시장을 봐라. 네, 같은 논조입니다, 저는 계속.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오늘은. 보여드릴게요. 닫아놓고. 이렇게 보냈어요. 엔비디아 실적에 긍정 반응을 하더라도 지수는 재차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이 미증시 낙폭이 워낙 강하게 진행되어 벌써 당장 3,800포인트 지지 여부가 이제 중요해진 상황. 주가 반등 시 주식이 많은 분들을 반등을 이용해서 주식을 줄이라고 3일 전부터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는 금일 개파락한 지점부터의 매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셨죠? 차분히 시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도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아셨으면 3번. 오늘 주식 던지는 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식을 던지는 날은 아니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도 가능한 날입니다. 차분히 다음 주까지 매수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12월에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11월 마지막 주죠. 야, 이 사람들이 오늘 반응이 별로 없다. 대충 얘기하다 가야겠다. 잠깐만요. 이건 뭐야? 이렇게. 뭐를 안 봐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예. 종목들이랑 좀 보다가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도 올라가는 종목이 덜어 있는 게 제일 많은 쪽은 바이오더라고요. 오늘 같은 장에도. 오늘 같은 장에, 알겠습니다. 아니, 저 장난친 거예요. 퓨처캠 플러스죠, 또. 네, 퓨처캠 플러스고, 보니까 코오롱 티슈진. 야, 이건 날라갔네. 다 제가 얘기 드린 종목들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신고가 같고요, 오늘. 퓨처캠도 지금 신고가고요. 퓨처캠은 제가 이제 2만원 초반에 이제 공식적으로 문자반에 드린 종목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매드팩토도 강하네요, 오늘. 매드팩토.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살려줍니까? 저도 힘이 없는데. 근데 주식 팔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들고 가시고, 저는 사실 반도체 주식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반도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가 좀 많을 텐데, 저도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이제 메인이 되는 반도체 주식들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가 이제 기회. 근데 오늘, 기회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자꾸 하는데, 오늘 살 생각은 없어요, 저는 일단. 오늘 살 생각은 반도체는 없고, 다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반도체 원탑이라고 얘기했던 게 하나마이크론인데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주가 하락이 좀 쓰라리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구미가 당기는 가격대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언제 사야 되나 재게 된다고요. 재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 주봉 25,000원 21,500원. 여기 지금 제가 줄 거는 라인들 있잖아요. 전 이런 데 보면 눈 감고 사도 먹을 것 같거든요. 이런 데 오면은 눈 감고 사도 먹을 것 같기는 한데 마치 뭐 요런 거랑 비슷한 건데 달바 글로벌 이런 자리랑 비슷한 건데 로키는 오늘 또 갑니까 설마? 아 로키스 샀어야 되는구나. 로키 미쳤네. 뉴스 떴네요. 9시 41분에 뉴스 떠서 위로 계속 슈팅 줬군요. 아니 근데 10시 넘어서 줬는데 로킷이 가면 제가 볼 땐 얘도 갈 것 같은데 토모큐브? 요거 두 개가 짝꿍인데 원래 로킷이 가면 토모큐브도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이 가는 시장이라면 토모큐브 좋아 보이고 시어스는 어떻게 됐어요? 시어스도 세네. 그러면은 3빌리언 어떻게 됐나? 3빌리언도 빠지면 기회. 11선 정도가 기회지 않을까요? 11,000원? 3빌리언 이런 것도. SBB는 올랐어요. 혹시 올랐나요? 갈 것 같긴 했는데. 진짜 올랐네. 요 최근에 SPG가 세잖아요. SPG가 세니까 SBB가 제일 비슷하거든요. 모터 쪽으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했는데 방금 막 올라왔나 보네요. 제가 못 본 걸 보니까. 아까 볼 땐 이렇지 않았는데 유튜브 하면서 올라왔구나. 그래요. 여러분 쫄 필요는 없어요. 쫄 필요는 없는데 다 좀 비슷한 느낌이신가? 좀 지치지 않나요, 여러분? 쫀다라는 표현보다는 지친다라는 표현이 더 적당한 것 같은데. 조금 지쳐요. 이게 왜 지치냐면, 이 변동성 때문에 지쳐요, 솔직히 저는. 이번 달 증시가 위아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지나고 보면 박스지. 그리고 대충 제가 생각한 경로로 움직이는 건 맞는데, 아니, 이게 너무 하루 갔다가 막 이러니까, 아우, 좀 지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갭이 너무 맨날 크고, 이게 지수가 흐름 따라 이렇게 막 조금씩 흐름 따라 이게 결국은 이거지만 흐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갭으로 빵빵빵빵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그쵸? 여기 갔다가 막 이렇게 이게 며칠 상간에 이렇게 자꾸 변동이 나오니까 이게 좀 지치게 만드는 요인 같아요, 제가. 저도 좀 지칩니다, 지금. 피곤해요, 피곤해. 아우.
근데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이제 올라갈 때 또 세게 갑니다. 지금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이 다음에 올라가는 파동에서는 코스닥이 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제 꽤나 보여요.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이 전개가 될 때는 진짜 코스닥장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건 진짜 아주 높은 상태고 현재로서는 거기에 포커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즘 변동성이 큰 게 이제 피곤한 건데. 저는 12월부터 시장이 돌 것으로 보거든요. 부터 본격 반등, 본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은 11월은 찌글찌글 저점 확인이 필요. 약간 요렇게 보는 입장. 이거는 계속 제가 똑같은 얘기를 이번 주 내내 하고 있는데, 그래 봐야 일주일이에요. 11월 남은 게. 그럼 12월부터 본격 상승할 때 어떻게 갈까? 반도체, 레거시, 대표, 그러니까 대장주가 반등의, 상승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코스닥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처음 빠따는 얘네가 올릴 것 같거든요. 저는 얘네가 먼저 딱 깃대를 세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얘네가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얘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사실 시장만 얘네가 끊어주고, 얘네는 시장만 끊어주고 코스닥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바이오 2차전지 갈 것 같아요. 저는 바이오 2차전지 소부장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요런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시장. 물론 이거는 철저하게 제 그냥 전망인지라, 제 어떤 예측인지라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긴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요런 시장의 가능성을 제일 현재로서 높게 보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럴 때는 딴 게 아니라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 변동이 너무 커서 올라갈 때 어떤 걸 신호탄으로 내가 계산을 하고 보고 있어야 될까? 그리고 그 신호탄이 나오게 되면 난 뭘 해야 될까? 이런 겁니다. 아셨죠? 로봇도 포함이긴 해요. 제가 로봇 안 썼다고 로봇은 아닌 건 아니고요. 이거 그냥 AI라고 할게요. AI. 부장 로봇. 이렇게. AI라고 합시다. 바이오 2차전지 AI.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바이오는 이미 좀 신고가 종목이 꽤나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바이오는 이미 스타트를 끄는 종목들이 꽤 많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기운들 내십시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기운이 빠진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지금 약간 지쳤고, 제가 이번 주에 아팠잖아요. 이번 주에 많이 아팠기 때문에 더 좀 저는 지침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빨리 오늘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이. 빨리 금요일이 끝나서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토요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징글징글 해가지고. 지쳤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엄연한 상승장이고요. 아직은 상승장의 절반도 저는 안 보여줬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예, 아직도 상승장의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신용 반대 매매 아예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11월 27일? 11월 27일? 혹시 우리나라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다들 힘들 내십시오. 지치죠, 좀. 저도 지쳤어요, 저도 많이 지쳤는데, 이럴 때일수록 힘내야죠. 힘내시고, 오늘은 주식 파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오늘은 진짜 주식 파는 날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초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지수 저점 확인 안 됐다고 아직. 찝찝하다. 저점 확인 안 됐다.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가는 거 기껏해야 1박 2일이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 뭐가 중요한지 제가 얘기 드릴게요. 애초에 이번 상승의 키워드는요, 딱 두 개입니다. AI와 유동성, 이거 두 개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거 두 개가 지금 전부 기스가 났어요. 전부 기스남. 그게 해소가 돼야 돼요. 내용 측면에서 보면, 차트 말고. AI는 뭐예요? 버블론. 유동성은 뭡니까? 금리 인하, 금리 동결 가능성.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참고로, 어제, 아침에 다들 보시긴 했어요. 어제 9월 고용지표 나왔죠? 실업률은 가이던스를 0.1%포인트 상회했고요. 비농업 고용 잘 나왔어요. 이거는 고용은 잘 됐는데 실업률도 생각보다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야? 고용이 잘 됐는데 왜 실업률이 높아졌지?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실업률 높아진 거에 포인팅을 해서 요 패드워치상의 금리 인하 확률은 다소 좀 올라오긴 했어요. 한 40% 가까이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30%대 후반. 그 정도 되거든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맨날 바뀌는데 요거 보는 법을 좀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바뀌냐면 패드워치에 들어가면 지금 4대 6 정도 되잖아요. 인하 확률이 40%. 근데 요게 보면 요렇게 나와요. 이게 현재, 이게 어제, 이게 일주일 전에, 이게 한 달 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어땠어요? 금리 인하 확률이 98.8%였고요. 야, 한 달 전에는 비컷 확률까지 있었어요. 0.6%. 그쵸? 근데 이게 일주일 전에 어땠냐? 비등비등했어요. 일주일 전에. 그럼 어제는 어땠냐? 하루 전에 7대 3이었고요. 오늘은 고용지표 나오고 6대 4. 그러니까 6대 4로 바뀐 거는 이제 실업률이 0.1%포인트 가이던스를 상회했다라는 거에 포커싱을 한 거예요, 시장이. 그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12월 10일이면 20일 남았는데, 20일 남았는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어제 시작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로 출발을 합니다. 당연히 갭상승을 하죠. 고용지표가 우리 시간으로 밤에 나와요. 그러면서 패드워치 도표의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니까 시장이 순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정이 넘어서 이제 주요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그 여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지금 주요 자산들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는 과거 히스토리컬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큰 하락이 올 것 같다. 요 발언을 하고 실제 큰 하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만 빠진 게 아니라 코인도 어제 많이 빠졌어요. 비트코인도. 딱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사실 셧다운의 어떤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 셧다운의 나비 효과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사람 말에 자꾸 좌지우지 되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왜? 지표가 잘 안 나오니까. 그나마 가뭄에 콩나듯 어제 2달 전 고용지표 하나 우리가 확인한 건데 지표가 안 나오니까 맞아요. 리사 쿡 맞아요. 리사 쿡. 지표가 안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 입에 자꾸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빠진 거예요. 어제 미시장이.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진 겁니다. 많이 빠진 거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또 AI 버블론을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AI 버블론은 말 그대로 론이지 아닙니다. 버블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게 될까 말까 아직도 고민인 건 이거. 금리를 과연 인하할 수 있을까? 12월에? 이거는 저도 반반 정도로밖에는 어떻게 보면 못 보겠어요. 예. 맞아요. 이게 셧다운의 이상한 여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셧다운 자체는 별 이슈도 아니었는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면은 이번 상승의 키워드들을 훼손시키는 역할을 셧다운이 그 출발점 역할을 했어요. 아무튼 요런 건데 요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계속 찌글찌글 시간 약간 더 필요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요게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요게 좀 해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참고로 이제 지표 중에 중요한 지표가 PC 남아있어요. PC. CPI는 안 나오거든요. CPI는 안 나오니까 PC 남아있습니다. 맞아요. 버블은 솔직히 말하면 걱정하는 사람 생각보다 없을걸요? 그냥 버블론 때문에 자꾸 변동성이 생기는 게 짜증이 나는 거지. 한번 물어봅시다. AI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2번 한번 쳐보세요. AI 버블입니까, 지금? 1번. 아니다, 2번. 쳐보십시오. AI가 지금 버블인가요? 아닌가요? 전 이거는 압도적으로 2번이 많을 것 같아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버블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너무 좀 당연한 건데? 근데 당연하지만, 갑론을박이 있으면 시장은 변동성이라는 걸 보여준다. 라는 거죠. 이게 어떤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버블은 이렇게 안 터진다니까요. 버블에 대한 논의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게 버블이에요. 여러분. 버블에 대한 논의를 하지도 못하고요. 한 달 하한가 한번 맞아보셔야 돼요. 한 달 내내 하한가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맞아봤거든요. 2020년에? 21년인가? 2001년인가? 그때? IT 버블 터질 때? 팔리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 팔려요. 맨날 하한가인데 거래가 없어가지고 안 팔려요. 그게 버블입니다. 그게. 버블 터질 때 얼마나 무서운데요. 근데 어떻게 그거랑 비교를 해요? 지금 버블 아니에요. 이렇게 막 옥신각신할 때는 절대 버블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자꾸 변동성이 생기는 거는 좀 짜증은 나죠. 그럼 저도 지금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유동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는 저 역시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패드워치도 보면 그때 일주일 한가는 비일비재했는데 전 종목까지는 아니지. 코스닥 상장 주식 중에 90%가 하한가인 뭐 이런 거. 그게 한 일주일 쭉 진행되면 말라 죽습니다, 그냥. 자, 저 단기 유동성 얘기, 저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냐면요. 일주일 전부터 나왔어요. 단기 유동성, 요 얘기 좀 드릴게요. 단기 유동성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이게 에코티는 주식, 코인 등등 다 포함입니다. 에코티 하락의 근본 원인이다. 라는 얘기가 한 일주일 전부터 있었거든요. 일주일 전부터. 여기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웃긴 게 뭐냐? 엊그저께 엔비디아 이제 어제 엔비디아 호실적 나왔잖아요. 어제 아침에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단기 유동성 문제가 해소 기미를 보인다. 이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 모르겠다.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좀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아니 이게 엔비디아 호실적과 유동성과는 사실 관련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이 얘기가 계속, 저도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탁금도 빠졌잖아요. 단기로.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단기예요. 이건 단기로 이쪽에 좀 기스가 났다라는 건 오케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았다. AI 버블은 이제 사람들은 AI 버블론 때문에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단기 유동성 문제가 해송이면 이거는 이제 미국 쪽 얘기이긴 하거든요. 미국 쪽 얘기이긴 해요. 근데 이게 12월 초 정도 되면 저는 해소될 거라고 봐요. 얘네가 이제 금리 인하와는 별개로 QT라고 하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미국 연방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얘네가 이제 돈을 푸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노이즈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요, 수치상 보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그 연방정부 쪽에서 현금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시장에 돈을 약간 더 풀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사실 어제 아침에 나왔었어요. 어제 아침에.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와,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와서 일단 기술적 반등을 할 텐데, 이걸 가지고 끌어올리려는 애들도 있는 거구나, 지금.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튼 저는 요 문제는요, 이 문제는 12월 첫째 주 해소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뭐요? 단기 유동성. 단기 유동성 문제. 그래서 제가 더더욱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차트만 가지고 시장을 사실은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일정도 봐요.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저는 12월부터 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11월까지는 저점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그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깨진 거 아닙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릴 때 어떻게 돌릴까요? 저는 이럴 것 같은데요. 심지어 요거까지 생겼으니까 이렇게 돌릴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 걸리면 또 뭐 얘기들 많이 나오겠죠. 근데 뚫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12월이 좋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11월, 여기 12월이니까요. 여러분 12월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믿으시면 1번. 여러분 12월 달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12월에 이렇게 될 거예요. 좀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지금 레벨은 주식 팔 레벨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셨죠? 1번.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건 예상인데, 근데 이제, 보세요. 신용이나 이런 문제들, 이제, 항상 주가가 빠지면 많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쵸? 항상 주가 빠지면 신용이 시장에 진짜 문제가 되려면 이제 선제적으로 유동성에 좀 기스가 나야 돼요. 그쪽에서 문제가 먼저 생기고 그러면 저는 신용이 조금 부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유동성은 지금은 단기적인 문제만 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문제도 12월 첫째 주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라 신용까지 문제가 가기가 어렵다. 기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신용 문제는 지금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민감하게 지금 보는 건 유동성이에요. 딴 것보다. 저는 AI 버블론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은 사실은 아니고 유동성에 대해서는 민감하기는 합니다. 저도. 그건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이 정도 설명됐을 것 같고, 자, 지수가 야금야금 또 더 밀린 것 같은데 잘 못 올라온다. 그쵸? 잘 못 올라오네요. 기운 빠지네. 저도 보고 있으려니까 기운이 좀 빠집니다. 아유, 진짜 그지같은 진짜.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자, 섹터들 일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최근에 한일령 얘기 잠깐만 좀 드릴게요. 넥바 좀 올라갔어요? 넥바 어떻게 됐어요? 아, 넥바는 잘 가네. 넥바 잘 가네요.
이게 느리지만 막 엄청 막 탄력이 있는 건 아닌데 확실히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주봉상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주봉상 저점 자리는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을 때가 많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돌린 거잖아요. 주봉입니다. 조금 느리지만 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느려도 이렇게 따박따박 올라가는 게 얼마나 큽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올라가는 게 어딥니까? 자, 제가 그 얘기 좀 드리려고 했는데 한스발 저것도 미쳤네. 그 한일령 얘기 좀 드릴게요. 한일령 이게 뭐냐? 이게 한이 이제 중국이죠. 일령 일은 일본이고 이제 중일 갈등 이게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어떤 이슈가 있었죠? 한일령 이슈가 아직도 있는 나라고요. 일본은 어떻죠? 역시 우리나라랑 항상 문제가 있었죠.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로 대표되는 이제 그 뭡니까? 불매운동 이슈가 있었죠. 불매운동 이슈가 있었어요. 두 나라 다 우리나라랑 한 번씩 이제 갈등이 있었던 나라인데 그 갈등이 있었던 나라끼리 붙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중국 한일령 이슈 이거 진짜 오래된 이슈잖아요. 진짜 오래된 이슈입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됐잖아요. 아, 중국 얘네들이 그 쉽게 그냥 뭐 외교적으로 뚝딱뚝딱 해결하는 애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중국 애들은. 일본. 이때도 일본 한 고집 했죠. 이게 결국 이때 사실 처음 나왔던 게 이제 소부장 얘기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나라. 왜냐면 일본 쪽에서 그 소재 쪽을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얘네가 공급을 안 해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얘네도 만만치 않더라. 야, 얘네 둘 다 만만치 않은 애들끼리 붙었네. 양보를 둘 다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둘 다 고집 있는 나라들입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반사이 뭐 얻을 수 있는 나라 1번이 한국 아닙니까? 2번이 동남아 정도? 일 것 같거든요. 한국, 동남아 이쪽으로. 최근에 보니까 호텔 관련주들 잠깐 좀 볼게요. 호텔 관련주. 호텔 관련주의 대장은 얘입니다. 롯데 관광개발. 얘가 대장이죠. 얘는 이제 호텔 카지노. 호텔 카지노. 얘가 대장인데 봅시다. 요거 이제 섹터 한번 볼게요. 호텔, 리조트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얘도 카지노죠. 241선 반등했네요. 서부 T&D, 와, 서부 T&D, 요 용산 드래곤시티, 서부 T&D 좋습니다. 아, 서부 T&D 좋네요. 아마 수급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모나용평 아난테 이런 거는 대북주라서 볼 필요가 없고 GS PNL 얘가 아마 파르나스인가 그 호텔 가지고 있을 거예요. 파르나스? 파르나스 호텔 가지고 있고 또 예. JS 코퍼레이션 얘가 아마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랜드 하얏트 남산에 있는 거 그랜드 하얏트 갖고 있어요. 서부 T&D 예 서부 T&D 용산 드래곤시티. 그럼 호텔 쪽에서 여러분들이 볼만한 주식은 정리하자면 JS 코퍼레이션, GS PNL 그리고 서부 T&D, 롯데 관광 개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4개죠, 4개. 서부 T&D, 롯데관광개발, GSPNL, JS코퍼레이션.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안에서 흐름을 체크하시면 되죠. 대장주는 롯데관광. 좀 끼 있는 종목이 이제 서부 T&D랑 GSPNL이 요즘 좀 끼가 있고. 사실 원래 끼가 있었는데 바닥에서 지금 슬슬 모양 잡는 애가 요 JS코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 한번 내용을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전 다음 주는 이쪽이 여전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변동도 크고 저점 모색하는 구간인지라 당연히 주식을 팔 구간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이제 특정 섹터가 강하게 치고 간다 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최근에 도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도 있고 하지만 제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한일령이다. 단기로 봤을 때 그 생각은 듭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쳐보시고, 물론 이게 중심은 아니에요. 모두 이제 자, 얘네는 당연히 메인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어수선할 때 오히려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딱 지금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저 생각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엔터주 얘기는 안 하잖아요. 저 엔터주는 안 봅니다. 엔터주는 예를 들면 에스파라고 치면 에스파에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지 않아요? 한국에도 있고. 이거 멤버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멤버들끼리도 좀 미묘한데, 이거. 요즘은 다국적 그룹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이돌 그룹 중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전 엔터는 지금은 안 보고요. 한일령 관련해서 그럼 뭘 봐야 되냐? 저는 이제 호텔 쪽, 그리고 호텔 관광이죠. 호텔 관광, 그리고 화장품입니다. 이렇게. 호텔 관광, 화장품. 이쪽은 다음 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갈 이슈이긴 한데요. 오래 갈 이슈여도 시장이 막 상승 추세를 가는 장에서는 뭐 그냥 그럭저럭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메인 섹터가 되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어수선할 때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섹터지 저게 메인은 아닙니다. 그거는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아까도 플러스던데? 제가 이거 아침에 봤을 때도 살짝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돌렸죠 얘는? 아침에 봤을 때 이게 시작하자마자 돌려버려가지고 빠르게 돌렸어요 얘는. 한 10분 만에 돌려버린 상태라. 그쵸. 본 사람들만 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었겠죠. 저 오늘 이거 샀어요. 이건 그냥 얘기 드릴게요. 맨날 얘기 드렸으니까. 드디어 샀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 샀습니다, 오늘. 오늘 샀고요. 36,500원에서 37,000원. 36,500원에서 37,000원. 어쩌다가 이거는 리딩 아닌 리딩을 하고 있네요. 오늘 샀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 드렸었지? 이때 샀었죠, 제가. 예. 제가 이때 처음 샀었고요. 처음도 아니죠. 저는 이건 한 6개월 전부터 매매하던 거고요, 사실은. 요때 이제 사서, 요땐가 팔았고, 요때 샀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여기서 팔았고요. 오늘 드디어 샀습니다. 왜 이렇게 안 빠지나 했는데, 장 때문에 이렇게 좀 밀릴 때, 오늘 처음으로, 오랜만에. 일단 이런 거는 1차가 11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주봉에서도 10주선 가지고 잡았었잖아요. 1차가 11선하고 요 갭 메꾸는 자리 여기에요. 11선은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가 이제 1차. 그래 가만히 들고 있어도 뭐 수익이 많이 났을 겁니다. 이때.
이때죠? 32,000원대면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만약에 사서 팔았으면 또 이제 살 타이밍 잡아야 되잖아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딱 되게 뭐지? 정석적으로 가더라고요, 얘는. 올라갈 때 가끔씩 이렇게 픽팍 튀는 건 있는데 올라가는 이 패턴 자체는 또 누를 거 다 눌러가면서 가더라고요. 드디어 샀습니다. 오늘 샀습니다. 오늘 37,000원 이탈하면서 샀습니다.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구나. 36650까지 줬었네. 한스바이오. 와, 이거 신고가네. 미쳤네, 이것도. 한스바이오. 아, 이것도 흐름이 좋다, 좋아. 헤어젠. 이것도 고점 뚫었다. 한스바이오, 헤어젠 이런 거 세네요. 로봇 섹터 물린 거, 뭐 종목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다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상당수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 종목마다 좀 다를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BB 많이 올라왔네. 신규 상장 좀 볼까? 로킷은 고점에선 좀 밀렸고, 아우, 시장이.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 170개, 코스닥이 220개, 합이 한 400개 정도 올라오고 있네요. 400개, 떨어지는 게 2200개. 사실 모양 자체는 코스닥이 오히려 좀 갖춰놨는데, 선물,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이 모양 더 좋아요. ABL, 리가캠. 올라가는 거 다 바이오네요. 그쵸? 코스닥 시총 상위 올라가는 거 전부 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도 사실 거의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이오를 안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바이오가 12월에 제일 기대되는 섹터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바이오거든요. 저는 제일 기대되는 섹터는 사실은 바이오가 맞아요. 자, 지수 그거 고퍼스 어떻게 됐나요? 252679. 결국 800원 부근. 아, 여기까지 왔네. 그래도 고퍼스. 네, 이것도 제가 11월 초에 막 빠질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잘 나오셔야 돼요. 고퍼스는 이번에 진짜 잘 나오셔야 되고, 저는 인버스 매매하고 싶진 않습니다. 800원, 800원. 좀 800원 정도면 다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버스가 바이오. 넷밤에 전진건설, 인코닉. 아, 한스바이오 세다. 한스바이오. 왜 매드팩토 VI.
PIM, SPG. 이게 이런 날은 올라간 주식이 몇 개 없으니까 그게 더 잘 보여요. 자, 지금 로봇주는 보니까 그동안 안 갔던 SPG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세잖아요. 이제 그 LG 쪽 뉴스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얘가 오늘까지도 세니까 이제 같이 가는 게 뭐죠? SBB 탱크. 이것도 안 갔잖아요, 주식이.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또 지금 보니까 올라가는 게 유로메카. 이런 것도 올라간 적이 거의 없는데 그 로봇 모터 등 부품단에서 나름 잔뼈가 굵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이번에 액추에이터 주가 올라갈 때 얘네들은 하나도 못 갔다고요. 그때 올라갔던 주식들은 사면, 하이젠 RNM, KNR 시스템 이런 거라고요. 그리고 대장 역할을 로보티즈가 했고. 그러니까 얘네들 올라간 거 보면 사실은 SBB테크 역시 올라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차트 좀 길게 보면, 아니, 조금 길게 보면 바닥에서 이러고 있는 차트예요. 이게 SBB테크 차트입니다. 유로메카 볼까요? 이거 차트 좀만 길게 보면 네, 이러고 있어요. 또 뭐야, SPG 볼까? SPG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SPG는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도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런 차트였는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또 어떤 부담도 느끼고 뭐 하니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아, 지금 근데 바이오 말고는 딱히 볼 게 없네, 진짜. 바이오.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 봅시다. 반등이 오늘은 아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반등 시도를 해도요, 지수가. 미시장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요. 자,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도 지금 이래요. 나스닥도 지금 차트가 이 패턴으로 내려가고 있죠. 근데 어제 음봉이 너무 세가지고 이 하단부까지 다 내려와 버려서 어제 음봉이 정말 세긴 했지만 오늘 반등 시도를 해야 될 텐데, 오늘 밤에는. 그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칫 여기서 음봉이 하나 더 세게 떨어진다, 만약에. 와, 이러면은 저도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미장도. 그래서 오늘 이제 개파락이 커서 반등 시도를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날이 오늘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오전에만 유튜브를 하잖아요. 오전에 유튜브. 어제 오후에 매도 사인 떴었어요. 근데 어제 2시 반인가 뭐 이때 매도 사인이 뜨더라고요. 보이시죠? 매도 사인 떴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반락이 예상되는 지점이긴 했다는 거죠. 꼬리 달고 올라오는 건 괜찮아요. 뭐 옵션 만기 때문에 만약에 또 어떤 수급적인 노이즈가 있다? 꼬리 달고 올라오면 되죠. 더 내려가면? 지금은 버텨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은 버텨야 돼요. 주식을 팔 때는 아니고요.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더 내려가는 그 포인트가 크다고 보고 있진 않아요, 오늘부터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하락 채널 지수로 굳이 얘기하면 3,800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3,870이에요.
아래로 약간 공간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 70포인트 공간 때문에 주식을 판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와서. 팔려면 어제까지 좀 팔았어야죠. 그렇잖아요. 이건 지나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도 좀 주식 비중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라고 하는 얘기를 어제까지는 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아니라고요. 오늘부터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말고 할 구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내려왔는데, 뭐. 지금은 더 내려가는 거 걱정을 할 때는 지났습니다. 예, 뭐 걱정을 할 수는 있는 건데 그 걱정을 할 때는 지났어요. 예, 걱정할 때는 조금 지났고 반도체 잠깐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반도체가 제일 많을 거고 아마 뒤에 또 반도체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나오시잖아요. 12시 반에 이제 그분 얘기 또 많이 들으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분은 워낙 반도체만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저처럼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보는 입장에서 애 생각도 궁금하시죠? 저는 반도체만 보진 않잖아요. 전 이것저것 다 보잖아요. 그런 사람의 생각을 얘기를 드릴까요? 퓨처캠 많이 올랐던데, 퓨처캠. 아니, 뭐, 퓨처캠은 지금 수익률 한 60% 되시려나? 이거 뭐 알아서 하세요, 이제는.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건데, 2만원에. 아유, 이거, 부럽다. 알아서 하십시오. 에이프릴은 어떻게 됐어요? 아, 잘 샀네, 에이프릴. 에이프릴 오늘 저점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반등이래요. 이번 하락을 끝내는 반등. 아, 이제는 진짜 하락이 끝났구나. 라고 하는 반등의 출발은 반도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거는. 아이씨, 어디다 써놨을 텐데. 예. 이번 하락의 끝을 내는 반등의 출발은 반도체 레거시 대장주들이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목으로 얘기하자면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심텍, TLB, 하나마이크론, 뭐 DB하이텍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종목으로 얘기하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걔네가 또 9월달, 10월달처럼 시장을 주도할 거냐?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바로 코스닥 시장으로 저는 전환될 거라고 보고, 오히려 9월달, 10월달 정도의 파괴력을 보이는 섹터는 바이오가 가장 확률은 높고, 2차전지도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무빙이 나올 것 같고, 그럼 반도체는 어떻게 될 것 같냐? 레거시는 가는 듯 하다가 또 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을 소요를 하고 내년에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반도체는 그럼 다 쉬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 또 바닥에 있는 반도체가 갈 것 같아요, 그때는. 바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못 간 애들. 소부장 못 간 애들이 그때 이제 갈 것 같고, 그 종목들이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얘기하면 좀 편하려나? 네.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언제까지? 글쎄 한 1월까지? 저는 약간 요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근거는 그냥 단순 그냥 뇌피셜인가? 일단 CES가 어떤 트리거가 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CES가 또 있으니까. CES가 있으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 트리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럼 바이오는? 바이오는 코스닥의 정체성이잖아요, 사실 바이오가. 근데 심지어 지금 바이오 차트가 다 이뻐요. 이 장에서도 지금 바이오 차트
보세요. 알테오젠 그냥 봐도 차트가 이뻐요, 지금.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언제 슈팅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런 데서 이제 슈팅이 나왔던 게 ABL 바이오고요. 네. 지금 보면 제가 이거 신고가 갈 거라고 했잖아요. 코오롱 티슈 기억하시면 3번. 자, 제가 이거를 여기서 얘기 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얘도 신고가 갈 거다. 신고가가 어디예요? 신고가가 여기잖아요. 결국 신고가 갔네요. 한 달 걸려서 신고가 갔네요. 바이오는 지금 신고가 갈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계속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만약에 제 생각대로 그렇게 시장이 진행이 되면, 코스닥이 그때는 좀 빨리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굳이 더 하자면,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지수 레버리지. 난 바이오가 진짜 싫은데? 그럼 코스닥 레버리지 저는 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참고로 코스닥 레버리지에는 바이오가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ETF 레버리지에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2차전지. 2차전지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2차전지도. 그래서 바이오 2차전지가 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어쨌든 깁대는 처음에 반도체 원래 대장주들이 세울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게 출발점이라고 저는 보진 않고 좀 박스로 움직이다가 그럼 반도체 그냥 죽나? 아니, 온디바이스 CS 막 이러면서 이쪽에 이제 한번 시세 주고 그 다음 올라갈 때 저는 다시 원래 9월달 10월달 셌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심텍 있잖아요. 쭉 그 종목들이 또 고점 트라이를 하러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내년 한 2분기 때 하이닉스가 100만원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바이오 한번 볼까? 지금 시장은 좀 강약 조절이 중요한데 D&D 좀 올랐네 오늘. 11시 10분이에요. 저 30분까지인가요 오늘? 잠깐만요. 올릭스? 올릭스도 좋다. 올릭스도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좋아요. 네, 전반적으로 다 좋고 솔직히 이제 막 밑에서 있는 이제 유망해 보이는 바이오가 잘 안 보일 정도로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올라온 것들도 많고 굳이 밑단에서 아직 좀 못 가. 얘 요즘 많이 내려왔죠. 티온바이오 정도는 사실 이런 거는 부담은 없죠.
완전 밑에까지 다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온코닉도 요즘 꿈찔거리는데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아 근데 좀 올라왔구나 또. 이때쯤에는 좀 많이 내려오긴 했었는데. 그리고 못 간 게 이뮤논시아 아직은 좀 많이 못 간 것 같고, 이런 것도 이뮤논시아. 또 못 간 게 지아 이노베이션, 요것도 좀 못 갔죠. 그러니까 못 간 걸 찾으려면 이제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지아 이노베이션, 티온바이오, 이뮤논시아 뭐 이런 거. 나머진 다 올라간 게 대부분이라. 근데 보세요. 최근까지만 해도 퓨처캠도 못 갔던 종목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퓨처캠도 정말 최근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못 간 바이오 중에 하나였는데 한번 힘쓰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그렇죠? 뭐 바이오 종목 모든 거를 이제 들이밀 수는 없는데 신규 상장주도 많으니까. 아, 한라캐스트 올라왔구나. 요게 이틀 전에 SPG랑 같이 움직였던 주식인데 SPG 가니까 올라왔네요. 휴리오시스. 오가닉은 차트가 별로던데. 오가닉이 아니라 오가노이드 아닌가? 오가노이드. 이것도 아직 못 가긴 했어요. 박스입니다 그냥 보니까. 오가노이드 박스. 아직 못 간 주식. 오가노이드. 넥밤에는 좀 달라요. 이게 회사 이름에 바이오가 들어가서 뭐 얘네도 그 노리고 있는 신약이 있기는 하지. 근데 얘는 오히려 지금 수출 쪽으로 매출이 찍히는 기업이에요. 얘는 지금 영업이익도 찍히고 있고, 얘는 실적이 나오고 있죠. 그 메드트로닉 통해서 이미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약간 그쪽으로 봐줘야 되지 않나? 의료 AI 쪽은 아닌데 요즘 보면 AI 의료 이쪽하고 그 의료 기기 이쪽이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AI 의료랑 의료 기기. 넥밤에는 약간 이쪽으로 봐야죠. 의료 기기 쪽으로 조금 더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의료 기기 쪽으로. 지금 수출해서 매출을 찍어내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묵직하게 들고 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넥밤에 같은 거. 막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종목은 아닌데. 한올 아직 안 올랐다. 한올. 오르긴 했는데 한올 바이오 정도면은 잠깐만, 한올 바이오. 오르긴 올랐네. 얘는 아직 신고가 안 갔죠. 전 얘도 신고가 갈 것 같아요. 한올 바이오 봐봐. 이것도 신고가 갈 것 같습니다. 얘는 아직 신고가가 아니네요. 52,000원. 한올 바이오. 바닥에 있는 주식은 아니긴 한데요. 아직은 조금 룸이 있어 보이는. 유로메카는 이제 로봇. 제가 지금 바이오 얘기만 하고 있어서. 유로메카 좋아요. 유로메카, SBB테크, SPG, 뭐 한라캐스트 요 정도가 약간 비슷한 결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서 좀 못 간 주식이죠. 심지어 SPG만 최근에 움직였고. 선물 더 빠지네. 저 뷰노는 약간 애매하게 보는 사람인데 뷰노는 볼까요? 왜 비율이 나오냐? 그러니까 의료 AI 이쪽이 지금 뭐 딴 것보다 시어스 때문에 사실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시어스테크가 보여준 퍼포먼스가 워낙 대단하니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기존 주식들이었던 루닛 뷰노 같은 주식들은 좀 식상한 면도 없지 않고요. 탄력성이 좀 떨어져요. 확실히. 탄력성을 보고 들어가는 섹터인데. 그러니까 제가 제2의 시어스 가능성이 높은 데가 어디라고 했죠? 제2의 시어스의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 회사. 3빌리언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고요. 그리고 의료 AI에서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되는 대표적인 회사 토모큐브와 짝꿍을 이뤄서 계속 같이 봐야 되는 회사 로킷 헬스케어. 근데 오늘 급등해버렸어요. 그리고 역시나 프로티나 계속 봐줘야 되고요. 이쪽은 다 나쁘지 않죠 지금. 별로 빠져도 별로 빠지지도 않고 이쪽이 좋아요. 좋기는 셉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3빌리언 같은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얘가 투자 경고 예고가 떴을걸요 아마. 경고가 됐나? 투자 경고가 떠 있죠 지금. 투자 경고가 떠 있구나. 이게 어제 떴구나. 투자 경고가 떴는데 이러면 조금 쉬겠죠. 좀 말 그대로 오늘 쉬는 거네. 쉴 때 사면 괜찮죠. 그쵸? 쉴 때 사면 괜찮죠. 그럼 이런 거 어디서 사야 될까요? 제가 맨날 얘기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1선 이 기준선 이렇게 나눠서 산다고 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올라갈 때 따라 붙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3번이요 1번 11선 2번 기준선에서 나눠 사십시오. 그럼 됩니다. 경고 딱지는 이제 올라갈 때 부담이 되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건 괜찮죠. 3빌리언으로 치면 요 자리랑 요 자리에요. 대략 11,000원 부근 1,500원 부근 뭐 이럴 것 같은데 위로 좀 과하게 쏠 때 좀 일부 팔고 밑에서 사고. 제가 이거 9,000원대 중반부터 얘기 드린 거죠 이때. 네, 좋습니다. 계속 좋고 프로티나 한번 볼까? 프로티나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날 얘기 드린 것 같은데 11월 17일 여기까지 뚫으면 한 번 더 쏘긴 할 텐데 여기를 뚫어내면 딱 좋기는 한데 얘는 다음 주에 시세가 안 나면 얘는 안 돼요. 다음 주에 시세가 안 나면 빠질 거예요 아마.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시세가 나기 좋은 구간이긴 하거든요. 위에 뚫기. 근데 다음 주 시세 안 나면 이건 밑으로 또 내려오겠죠. 그건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거고. 근데 얘는 딱 여기가 있죠. 기준선 여기. 일단 눌려 있는 거는 근데 토모큐브가 제일 만만하고. 얘는 눌려 있잖아요. 근데 얘가 주봉이 이뻐요. 주봉이 이뻐서 저는 지금 본다면 전 토모큐브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돌려 나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로킷은 너무 슈팅이 나왔으니까 로킷은 이제는 저는 못 볼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야 이거 얼마부터 갔냐? 10,000원대부터 올라가지고 60,000원대 왔네. 셀트리온이 의료 AI는 아니지 않나요? 셀트리온을 의료 AI로 전 지금 의료 AI 얘기 드린 거예요. 의료 AI 의료 AI 얘기를 드린 거고 우리 기술 원전 잠깐 볼까? 원전 오늘 이쪽도 뭐 좋기는 좀 어렵죠? 소위 AI 버블론 때문에 우진
우리 기술. 아이고야. 셀비온. 저 셀비온은 진짜 고민이 많이 돼요. 개인적으로. 셀비온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고민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좀 올라왔네. 그래도 이게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도 아주 높고요. 이게 뭐냐면 얘가 퓨처캠이랑 같이 비교하는 방사능 치료제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그 ORR이 되게 좋았어요, 이 회사가. 근데 이게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ORR 응답률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급락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디테일하게 뭐 어떤 그 임상 환경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는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라는 게 중론임에도 불구하고 빠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퓨처캠은 ORR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것도 얘기가 많아요, 업계 내에서. 퓨처캠이 ORR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또 방식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계산하는 방식 때문 그 차이지. 그래서 그거를 뭐 압도적인 신약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학계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퓨처캠이 또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신고가를 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상대적으로 셀비온이 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퓨처캠 올라가기 전에는 저는 방사능 쪽에선 셀비온보단 퓨처캠을 최근엔 더 높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퓨처캠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셀비온도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그 참고로 ORR 응답률이 떨어졌다는 그 수치가 아마 30%대로 알고 있는데, 이게 플루비토랑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방사능 의약품 전립선암 쪽은. 근데 걔보다는 또 좋아요. 물론 퓨처캠이 자기네 데이터라고 얘기했던 60 몇 프로인가 그것보다는 반밖에 안 되지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퓨처캠 그 데이터 가지고도 말 많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셀비온도 고유의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 주가 자체가. 근데 최근에 아마 이제 그런 심리로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요. 퓨처캠이 너무 많이 갔잖아요, 최근에. 퓨처캠이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얘도 어느 정도 좀 따라 붙은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고민돼요. 아무튼 셀비온은 개인적으로는. 고영 고영은 올라올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어떻게 됐나요? HL홀딩스.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잘 가네.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HL홀딩스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이거 안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사기 참 좋다. 한 요 가격대에. 기억하시는 분 1번 한번 쳐보세요. 41,000원. 요 자리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HL홀딩스 이런 거는 제 성향은 사실 아닌데요, 이거는. 한라홀딩스. 요거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얘기는 분명 했거든요. 안정적인 성향의 사람들, 요 자리. 이거 기억하시는구나, 그래도. 얘는 흐름 나쁘지 않네요, 보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거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한두 달간 이제 게재된 보고서들 중에 인덱스 보고서, 그러니까 산업 인덱스 보고서들 중에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건 딱 두 개인데, 둘 다 공교롭게 신한 거고, 10월 말에 나왔던 AI하고 바이오 보고서 관련돼서 AI 쪽에서 탑픽스로 언급했던 종목들 쭉 언급드렸죠. 로보티즈, 그리고 또 뭐야, 고영, 그 다음 HL홀딩스, 링크솔루션, JVM, 그리고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였더라? 이게 3빌리언.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 보고서 나와 보면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이제 고용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건데, 전 고용 좋게 봐요. 여기 요 종목들은 다 좋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요 종목들은 다 기본적으로 좋게 보고, 로보티즈, 고용, HL홀딩스, 링크솔루션, JVM, 시어스테크, 3빌리언, 뭐 이런 것들. 예, 다 좋게 보고, 이 중에 이제 제 문자반에 나갔던 종목이 얘잖아요, 3빌리언. 그리고 3빌리언은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안정적인 성향, HL홀딩스. 얘네가 대장주, 시어스테크가. 로보티즈인데 너무 많이 올라서, 솔직히 이것도 좀 그렇고. 로보티즈 시어스는 대장주인 거고요. 링크솔루션, 얘는 호가가 너무 얇던데. JVM도 그렇고, 고영도 매력적이죠. 거래도 많으니까. 링크도 나쁘지 않네. 여기서 근데 이게 거래나 호가가 좀 얇더라고요, 이거. 링크솔루션.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JVM 볼까요? JVM. 얘는 많이 내려왔다. 얘는 아마 뭐죠? 그걸 텐데. 약국에 쓰는 뭐 이런 거. 그런 걸 텐데. 약국 밸류체인? 이쪽일 텐데. 주가는, 저점 메리트는 있다, 이런 거는. 왜 241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런 거, 저는 안 샀지만 결국. 달바글로벌 같은 거 저 위에 있을 때부터 나 여기 오면 사고 싶은데, 여기 오면 사고 싶은데, 그게 123,000원이었을 겁니다. 근데 실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쫄아서 안 샀는데 조금 더 내려왔다 올라왔죠, 결국. 이런 자리. 사면은 물리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JVM의 이런 241선 자리. 이런 데는 조금 더 빠져도 안 물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자리죠. 근데 이것도 호가가 얇아요. 좀 두꺼워졌네? 원래 호가가 좀 얇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 하면 되겠고. 자, 이제 30분부터 저는 또 제 개인 유튜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뵙도록 하고, 장이 못 돌리네요, 쉽게. 돌릴 듯 말 듯. 위력제 좀 늘었고. 자, 외국인도 오늘 2조 파네요. 1조 8,600억. 어마무시하게 던집니다. 개인들 1조 6천억 사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1조 5천억. 와. 그나마 코스닥은 수급이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매도입니다. 1,000억. 반등 시도 자체를 잘 못하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아시아 증시 좀 보겠습니다. 방송 시간 매일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지금 하루인가 못했는데요. 아파서 못했고,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11시 반부터 12시까지는 제 유튜브로 넘어가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 30분에 이렇게 바꿔야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몇 분은 좀 필요하기는 해요. 화면 전환하고 해야 될 시간이. 그래서 이제 곧장 걸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아시아 증시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니케이 오늘 2.2%. 야, 근데 니케이는 오히려 저점 안 깼네요. 대만도 저점 안 깼네요. 우리만 깼네, 오늘. 뭐, 다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대만 61선 부근. 니케이는 약간 61선과 거리가 있고요. 우리 시장도 거리가 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뒤에 또 다른 분이 진행을 하실 거고, 저는 내일은 아니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월요일날 뵐게요.